합니다. 저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행감을 진행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수원 전세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단톡방에서 나눴던 이야기 사례로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노고라든지 어려움을 건너뛰고자 하는, 아니면 무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자는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좀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때 나왔던 대안을 정리해 보면은 상담의 실효성이 적다, 전문성이 적다라는 말들이 오픈방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수시로 전세 피해 센터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은 왜 체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성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구성을 좀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 25명, 그 중에서 정규 직원이 12명이고요. 허구회사 1명, 법무사 3명, 변호사 2명, 그리고 계약직 7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전세 사기 피해가 우리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터질 때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이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베이비부모 인턴 중에 몇 분도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계약직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로점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전세 피해라는 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다 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TF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지금 투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의 나의 피해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수준의 상담은 아마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한 번의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담과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걸맞는 또 지원센터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넘어서 그분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그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은 13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9월 기준 약 11% 1억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올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집행될 것인가를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봤더니 대부분의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그리고 설명회비는 거의 이제 달성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13억 4천만 원 중에서 50%가 넘는 전세 피해자 이주비였습니다. 전세 피해 이주비는 전체 예산 7억 원 중에서 현재는 0.6%만 집행됐고 올해 말까지도 3.5%밖에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원인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이제 이주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원주택이라는 걸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2년까지 거주하시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세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여길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주를 쉽게 결정을 못 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은 지난 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 지원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주 지원 비용의 이 그 금액이 조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피해자분들이 이주하는 그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 부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정확한 또 확정된 예산 항목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세 사기와 같은 긴급하고 그 위협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그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는 예산, 이 7억에 가까운 이 예산을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 재단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항목을 바꿔서라도 좀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했던 문제, 아직 피해자들이 이 지원센터에서 충분한 그 상담과 또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예산으로서 저는 이 7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상담의 직원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교육을 해야 될 거고, 피해자분들이 현장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그걸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그걸 좀 치유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한 인력도 지원센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 그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해서 GH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과 좀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주택을 또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현재 진행하고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그 전세 피해 당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떤 경우는 사기 피해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부터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이분들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 지원 주택으로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매입 임대를 드리기는 현행 법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입 임대 주택은 입주 지원, 입주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기 피해 당한 분을 매입 임대로 갈 수 있다. 이거 자체는 안 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 사업도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상을 아무리 전세 사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전환하는 것은 올바른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추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그 도민 활용 기금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그 전세 피해를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는 부동산 화랑기에는 GH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 건설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지만 이 부동산 불황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기에는 건설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과 또 재정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GH가 가진 역량을 통해서 전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